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 사용인일까요? 아니면 가사 근로자일까요?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가사 업무를 수행하며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정식으로 계약하고 급여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법으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가정에서 일할 때 가정주인은 직접적인 관리와 지시를 하며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사도우미가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적절한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가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는 인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고용하고 적절한 보호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10월부터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느냐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볼 때에는 서울시는 가사 사용인이 아닌 가사 근로자 개념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가사 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그들은 일하면서 보상을 받고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가 가사 사용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임금은 지급받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때 적절한 대우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사 사용인과 가사 근로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 사용인과 가사 근로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 사용인일까? 가사 도우미일까? 가사 사용인과 가사 근로자의 차이. 9월 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정훈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관심사항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관련하여 가사 사용인과 가사 근로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은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사 사용인과 가사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사 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2019 헌바 454에서 재판관 7합헌대 이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가사 사용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18년 9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면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사 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면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관련한 노무 관리 비용, 인력 부담도 발생하는데
가사 사용인 이용 가정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가사 사용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인증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 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가사 사용인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 근로자법과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 근로자법과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가사 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퇴직급여 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 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 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이 법은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 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가사 근로자는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가사 근로자가 행하는 가사 서비스는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사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 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가사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 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의 죄로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가사 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한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사 근로자의 최소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며, 입주 가사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 서비스 제공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가사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시정명령 인증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다시 한번 비정규직인 가사 근로자와 가사 사용인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 직접 고용 가사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 사용인이 특정 가정에 전속되어 가사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가사 사용인이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 사장의 집에서 가정부, 집사,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업무 수행 중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 여부, 퇴직금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소속의 가사 사용인. 가사 사용인이란 가정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의 근로자를 말한다. 가사 사용인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하여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한 자라 하더라도 회사 사장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에 채용되어 회사 규정에 적용을 받지만 회사의 사장 집에 파견되어 정원관리, 경비원, 집사, 운전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사 사례를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인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가져갔던 경우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 공고를 보고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별장이었다는 점, 별장에서 대표이사와 그의 남편에 의한 면접을 통하여 채용되었다는 점, 별장 관리 업무는 건설업을 주로 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가사 사용인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할 필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채용하여 회사의 관리부로 소속을 두게 하고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임금 지급 관계, 복무 관계,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재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대외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에 귀속되어 행하여진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나 법인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개인 가사 서비스, 운전기사, 정원관리원 등의 산업활동을 행하는 가사 사용인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처분 기관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자택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가사 사용인으로 잘못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회사에서 채용되어 회사의 사장 집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순수 가사 사용인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나 사장 집에 파견하여 경비 업무, 전속기사, 조경 업무 등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사 사용인의 업무의 성격, 업무의 범위, 회사 업무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 사용인일까요? 가사도우미일까요? 시범 사업 시행에 앞서 개념 정리부터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 출입국 TV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